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레스비 한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상 하나면, 주도주를 쉽게 잡을 수 있다라는 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읽는 방법인데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토대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저도 뭐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겁을 냅니다. 겁을 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저는 그때 과거였던 모습들을 좀 떠올려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뭐 요즘에 미국에서 보게 되면 테슬라, 막 공매도를 치고 뭐 이래도 계속 올라가죠.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갈 때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그 주도주가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과거에 우리가 보면 이제 조선주들, 뭐 2003년, 2004년, 2005년 때는요, 말 그대로 조선주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조선주가 3,000원대 하던 현대이포조선의 주가가 무려 3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100배로 올라간 겁니다. 가는 게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올라탈 때 어떻게 올라타야 되느냐, 이 심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주식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뭐 주가 수준이라는 걸 뭐 잘 모르시니까 그냥 막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많이 급락도 많이 받고 올라갔다가 밀리는 종목도 많이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올라가다가 꺾이면 어쩔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심리를 한번 말씀 드려볼 테니까 그 심리를 잘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뉴턴이 주식에서 깡통을 냈을 때, 뉴턴도 깡통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깡통을 냈을 때를 보시게 되면은 왜 깡통을 냈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알 수 있어도 사람의 감기는 분석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천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이걸로 벌 수 있는데, 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심리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요때였던 걸로 저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이제 속임수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좀 단기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죠. 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쳤죠. 일단 너무 단기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전고점 뚫어 올리면서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필리핀에 한번 그냥 놀러를 갔어요. 뭐 도박을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저 도박이 싫어하니까요. 갔는데 뭐 재미 삼아서 이제 카지노 하는데 이제 거길 갔었어요. 뭐 한 10만 원 정도 재미 삼아 한 건데, 그때 뭘 느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이제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베팅인지 모르겠는데, 뱅크하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뱅커와 플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서 이제 뭐 21일 만들다 막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1일 가까이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50%의 확률이 결국에는 뱅크가 이기느냐 아니면 플레이어가 이기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 뒷면 맞히는 거와 똑같은 확률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뱅크가 있고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이미 쭉 가서 봤을 때 이미 이쪽 플레이어인지 뱅크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의 패가 6번 연속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확률이 앞면이 6번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건 뭐 비기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6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반대패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한 분이 거액의 돈을 반대패에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번 이기니까 여기다가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번을 이겼어요. 이 사람은 또 여기서 또다시 2배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걸었어요. 또 여기가 또 이겼어요. 사람들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걸었지만 이게 8번, 9번 걸 때 일로 많이 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깨지는 거야. 계속 깨지는 거야. 인버스랑 비슷한 거잖아요. 인버스를 샀는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겠지 했는데 또 올라가고 이런 세 발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쪽이 이기는 패가 11번을 연속 이겼던 걸로 11배가 12번 연속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확률적으로 6번을 내리 앞면만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12번 연속 앞면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걸던 반대패에서 계속 반대만 걸었던 사람이 올인이 됐어요. 정말 제가 볼 때 금액을 보니까 수백만 원을 단 몇십 분 만에 1시간도 안 된 시간에 다 날렸습니다. 완전 털렸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때 10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쪽 반대패를 걸었던 사람들이 여기가 11번, 12번 계속 이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걸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12번 연속을 계속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따라온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별로 없어지고 여기다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5번인가를 14번, 15번을 계속 이쪽이 이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전을 던져서 어떻게 앞면이 14번 나옵니까? 약간 조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듣는 말로는 줄을 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매도를 쳤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남들보다 뒤늦게 가서 뱉지 말고 빠져야 될 구간에서 안 빠지고 계속 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도박사의 심리들이 작용한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팔고 나서 안 샀으면 정말 큰 후회를 할 뻔했겠죠. 그래서 주식이 올라갔을 때 과열권인데 안 빠져.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주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코스피 시장이. 저도 설마 이렇게까지 갈 거라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이때 제가 1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천까지 돌파할 거라는 생각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박사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버스에 걸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결국에는 다 팔 수밖에 없어지는 걸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공매도는 지금 이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이전에 쳤던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버티다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즉 쇼커버리 현상까지 지금 주시장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대차장고가 올해 작년 7월 달에 막 급증했었어요. 다시. 왜냐하면 9월 달에 재개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재개가 안 됐죠. 다시 이제 대차 거래가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새롭게 들어오는 자금과 쇼커버링 자금이 겹쳐지면서 지수가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삼성전자 삽시다. 다들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반대로 바뀌겠죠. 근데 그때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징후가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패가 14번을 이기다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졌다가 또 한 번 이겼다가 한 번 졌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2패가 이기다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가 이제 위험한 신호가 되는 거죠. 뭐 쌍봉이 되었던 간에 뭐 헤드앤숄더가 나오든 쌍봉이 나오든 뭐 어떤 형태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때쯤 뭐 공매도가 재개됐거나 뭐 이런 어떤 악재들이 나올 때 금리가 인상된다거나 뭐 이런 악재, 뭐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악재가 나올 때쯤 매도할 기회는 신호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과열권에 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목표치에는 왔어요. 상승 1, 2법칙에 목표치에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제 저항을 맞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죽지 않고 어떤 쌍봉을 치거나 어제 발생, 지난주 금요일날,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발생했던 요 고점을 살짝쿵 돌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시점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잖아요.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 따라붙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샀던 사람들까지도 계속 가니까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항상 주도주들의 논리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 이 도박사들의 심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도박사는 아니지만 그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심리. 제가 말씀 그 사람의 심리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왜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가에 대한 답은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도마TV에서 강의되고 있는 3파만 아니면 이게 크게 나오던 어쨌든 1파, 2파, 3파까지 끝난 종목은 아니라면 눌림 때 잡아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SDI도 결국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1파가 나온 거죠. 자,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 영상 보시면은 제가 주가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강의 드린 거 있을 것이고 파동을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22선을 10에서 15% 이상 뚫고 내려와야 그 파동이 1차 파동이 끝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1차 파동이 끝난 거고 지금이 2차 파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여기서 그냥 많이 올랐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투자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도주들의 원리 좀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작이 되면 주도주들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바닥권에 있는 가치주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향후에 또 가치주들이 뭔지 궁금하시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떤 종목이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들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좋아요에서 좋아요 댓글 그리고 원한다라고 꼭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대박나세요. 화이팅!